81페이지에 자본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리 시험 보면 자본 관련 문제는 우리 4개 보니까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풀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는 자본에 대해서 한 문제는 꼭 물어볼 거니까 우리 교재 첫 번째 주식회사의 설립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자본금은 주식 발행에 의해서 조달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거라서 제가 이걸 증자라고 그랬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라서 증자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당연히 우리 자본에 관련된 거는 상법의 규정을 따를 거예요. 상법 규정을. 자, 그럼 우리 아래에 뭐 주식회사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수권자본제도라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자본금 1억짜리 회사를 설립하고 싶죠. 그러면 시적으로는 2,500만 원만 있어도 우리는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자를 통해서 얘를 채워 올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고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은 발기 설립이 있고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모집 설립이 있어요. 발기 설립, 모집 설립인데 발기 설립이라는 것 아마 여러분도 나중에 뭐 해보신 적도 있으실 건데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업 시작할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면 우리 지금 18명이 저까 19명이서 같이 법인 하나 설립하자. 우리끼리 이제 마음이 맞아 시작하면 우리가 발기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있고 모집 설립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니까 사업 시작할 때 동참하실 분들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모으는 게 모집 설립인 거예요. 그냥 우리 상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보는 거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온 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82페이지 양가로 3번에 주식 발행 방법이라고 적혀 있죠. 당연히 주식을 발행할 때는 증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신주 발행들 주권 인쇄 비용 같은 우리 재비용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먼저 납입 자본 가지고 보면 자, 납입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거고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그리고 우선주 자본금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요. 이론에서도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론 지문으로 나오면 정확한 지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기할 때 사용하는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이 보통주가 생략된 거예요. 보통주가.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 켜 있으신 분 보면 화면에 파란색으로 S 플러스라는 스마트 A가 또 깔려 있을 건데 그게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 보는 우리 스마트 A인데 거기에는 그냥 보통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IFRS도 그냥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계정 과목 써요.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냥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에서는 제가 전에 이런 표현 썼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감자 이익봉건 자본잉여금입니다. 그게 앞머리만 따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걸 제가 앞머리만 따서 주감자 이익봉고는 우리 이익봉고 잉여금이라는 느낌이 있으시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이다라고 하고 그럼 자본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그리고 우리
미교부 주식 배당금 신주 청약 증거금 자, 이런 자기 그 자본 조정 항목은 우린 자본간의 거래인 납입 자본 중에 자본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둔 거예요. 보통주 자본금도 아니고 우선주 자본금도 아니고 근데 자본간에 그래서 이익 본 거 아닌가. 그래서 손해 본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얘 둘과 얘하고 그리고 얘 둘 그리고 얘 둘 이렇게는 서로 우선 상계하는 항목이죠. 우선 상계하는 항목.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분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자 먼저 첫 번째 증자 가지고 볼게요. 자,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자본금을 증가시킬 거면 우리는 주식을 발행해야 돼요. 근데 주식을 발행할 때는 뭐 증자를 행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옛날에 많이 썼고 요즘은 우리 증자란 말보다는 그냥 주식 발행했다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써요. 그럼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 그리고 이 자본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쓰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자, 첫 번째 1차 증자를 해요. 액면가는 1,000원짜리인데 1차 증자로 1,000주를 한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증가시킨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100만 원의 자본금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자, 우리는 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한 주당 1,200원에 발행을 하면 120만 원이다라고 되게 될 거고 자, 1차 증자니까 여기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주식 발행 비용 10만 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2차 증자를 해요. 2차 증자하는데 한 주당 900원에 발행을 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900원에 1000주를 발행하면 얼마에 발행했던 간에 우리는 주식 발행했다라고 하면 대변의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자,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90만 원을 받았어요. 자, 그럼 이 10만 원은 계정 과목이 뭐죠? 그렇죠. 얘는 자본의 우선상계 항목이라 그랬죠. 그럼 과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만 원 있으니까 손해 봤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있으면 얘를 먼저 우선상계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10만 원 줄여주게 되겠죠. 훌륭해요. 이걸 기억하다니. 이 어려운 걸. 시험에서 이거 우선상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포인트로 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훌륭해요. 전에 그 회계 1급 시험에 오류 수정이 있어요. 근데 오류 수정에 그
틀린 거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장부를 조회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 바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얘 적혀 있는데 틀렸다고 하면 얘밖에 없어서 얘로 바꿨대. 일부만 있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든 거의 다 맞췄어요. 그렇게 그걸 기억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훌륭하다고 말할 만큼 회계 1급도 물어보고 세무 2급에는 그냥 문제로 물어볼 거니까 예,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 증자도 이렇게 할 건데 그럼 감자도 볼게요. 감자 하는데 감자는 문제에서 감자라는 표현보다는 소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소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감자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럼 얘도 액면가가 1,000원이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1차 감자를 해요. 1,000주를. 그럼 증자할 때는 대변의 자본금, 감자할 때는 차변의 자본금. 그럼 얘는 자본금 계정 과목은 증자든 감자든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이제 여러분도 외워지겠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적혀 있으면 맞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아니죠? 이런 시험에 이 글자를 자주 볼 거예요. 오답 지문으로 엄청 자주 나와요. 그럼 다른 지문 때문에 얘가 안 보이는지 주식수에 뭔가 곱한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얘 때문에 틀린 거죠. 액면가.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많이 만날 거예요. 얘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감자를 하는데 지금 시가가 한 주당 1,200원이었다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시가로 사올 거니까 120만 원을 주고 그럼 차이 나는 20만 원이 감자 차손이 되게 되겠죠. 감자 차손이.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2차 감자를 해요. 1,000주를 시가가 1,300원이에요. 자, 그럼 액면가는 변함이 없으니까 차변에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대변에 130만 원을 줬어요. 자, 그럼 차이 나는 30만 원은 뭐죠? 정말 신기하게 감자 차손 생각했다가 장부 조회인데 감자 차손만 있으면 다들 고민하더라고. 그럼 감자 차손이지. 아니 시험에서 일부러 장부 조회라고 적었는데 들어가면 손해 봤는데 감자 차손 잔액만 있어요. 그러면 뭐 30만 원 또 손해다라고 해서 합쳐서 50만 원 주식 발행하면서 감자하면서 손해 본 걸로 남으면 되겠죠. 그래서 조회하라 그런다고 해서 꼭 반대 계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때는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 있는데 장부 조회하래. 들어갔더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남아 있어. 그러면 더 이익 받구나라고 쓰면 되고 손해 봤을 때는 무슨 상기할 건데 왜냐면 둘 중 잔액은 하나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손해 봤으면 감자 차익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면 그냥 손해 봤다고 생각하고 더 써서 그럼 전체 발행하면서 200만 원 줄이면서 우리 250 들었잖아. 그래서 50만 원 감자 차손이라고 장부에 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 나오면 고민하시길래 그냥 일부러 이번에 또 손해 한번 봐본 거예요. 그죠?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고 있으신 걸 많이 봤어요. 그럼 세 번째
자, 자기 주식을 볼게요. 자, 자기 주식은 분개의 형태의 그림은 그냥 단기 매매 증권하고 비슷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의 주식이니까 회계상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자본으로 두고 그래서 자기 주식도 얘도 자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기의 그림은 그냥 유가증권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얘들은 우선 상기한다. 그래도 얘가 자본이니까. 그래서 자, 자기 주식은 액면가가 자, 예를 들어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이에요. 자, 얘를 지금 우리가 1,000주를 취득을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차변에 자기 주식, 자, 얘는 얼마가 돼야 되죠? 자기 주식은 액면가예요, 시가예요? 자, 제가 이 앞 시간인가? 이 앞에 시간인가? 액면가 쓰는 계정 과목은 뭐뭐 있다라고 했죠? 사채하고 자본금. 제가 자본금인가요? 그럼 액면가 쓰면 안 되지. 액면가는 그 두 개밖에 없어. 지금 우리 회사 주식이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액면가로 내가 삼성전자 주식 꼬랑 두 주 있지만 액면가 사간다 그러면 난 소리칠 거예요. 그죠? 액면가로 못 사요. 우리 회사 주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시가로 사와야지. 그럼 얘는 1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120만 원 주고 사니까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 자기 주식을 120만 원 산 자기 주식을 소각해요. 얘를 소각한다 볼게요. 자, 그럼 자, 지금 이게 시험 문제에서 120만 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지금 이제 전부 다 소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분계의 메인은 소각이죠. 그럼 차변에 자본금, 자, 자본금의 금액은 얼마가 되죠? 얘가 무조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액면가. 그리고 이제 얘 소가 없애버렸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대변에 자, 자기 주식이다. 120만 원. 자,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 20만 원은 개정 과목이 뭘까요? 정말 신기한 게 이 분기에서 거의 처음 보신 분들은 90이면 90, 100은 아니더라고요. 90이면 다 자기 주식을 봐요. 우리 분계의 주인공은 무조건 얘예요. 제가 얘가 주인공이라 그랬잖아. 주인공이 피날레를 해야지. 그럼 지금 감자하면서 120만 원 든 거죠. 120만 원 주고 사와서 지금 감자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감자 차손이 되게 돼야 되죠. 자, 지금 이 자기 주식은 오늘 바로 소각을 못해서 타이밍의 차이로 있는 거예요. 그냥 120만 원 주고 그날 소각했으면 만약에 120만 원 주고 사와서 그날 소각했으면 방금 이 앞에 여러분은 감자 차손이나 말했는데 하루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서 자기 주식을 적어놨더니 얘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감자하는 건데 타이밍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거래엔 자본금이 주인공이에요. 순수한 내 돈이거든. 내 뼈대예요. 내 살점은 떨어져 나가도 뼈는 부러지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사후 때 120만 원 들었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감자하면서 12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이유 그 경우 중에 한 개가 이렇게 소각 목적으로 사오는 건데 사온 날에 바로 소각 못하니까 저렇게 적어뒀다가 지우면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다수 분들이 이상하게 자기 주식이 예쁜지 자기 주식에서 봐요. 근데 자기 주식 말고 감자가 그래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이리저리 이야기하면서 납입자분들 이야기는 어느 정도 봤고, 자, 다음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좀 보게 84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보유 손익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을 120만 원에 사왔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이 15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만 원 이렇게 올려주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얘 성격을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실제로 내가 돈을 버는 건가요? 아니죠. 실제로 번 거 아닌 우리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던 미실현 보유 손익인데 이거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처리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되어서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이 될 거예요. 왜냐면 당기순이익 올해 사업에 돈 번 거니까 내 남긴 돈이다라고 들어와서 그 돈으로 배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실제로 번 게 아닌데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가버리면 배당 압박을 당하겠죠. 그래서 다른 곳에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대변 계정 생각해 보시면 대변은 얘가 자산이 감소한 건가요? 지금 자산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빚이 늘어났나요? 아니죠. 그래서 자본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본으로. 그럼 자본으로 분류하는데 자본 중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지고 있다가 얘를 만약에 정말 130만 원에 1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150만 원에 팔면 우리 매도 가능 증권 지금 150 만들어뒀죠. 150만 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만 원 줄이고 그리고 돈을 150만 원 받으면 이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30만 원 되어서 처분했을 때 이때 영업외 수익으로 손익계산서로 들어갈 거예요. 팔기 전까지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미실현 보유 손익을 하다가 실제 실현되면 똑같은 150이었지만 팔 때 이익으로 가는 거지 처분이나 뭔가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예, 구조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자, 적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X1년도에 취득을 할 때 매도 가능 증권 120만 원 주고 샀어요. 자, X1년도 12월 31일 날 봤더니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을 높여주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X2년도 12월 31일 날 봤더니 110만 원으로 얘가 하락했어요. 그럼 40만 원 내려줘야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은.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만 원을 줄여줄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그렇죠. 먼저 얘부터 우선 상계해야 되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만 원이고 얘는 지운 거고 이제 10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남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야 자, 우리 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의 잔액은 있나요? 이제 이따가 지웠으니까 평가 이익의 잔액은 없겠죠. 그럼 평가 손실 10만 원 남아 있겠죠. 자, 우리가 산 금액은 120, 지금은 110이니까 평가 손실 10만 원만 장부에 남아 있어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본, 지금 이런 식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던 애가 앞에 재평가 차익 이야기하면서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애 있죠. 걔가 지금 우리 아래 84페이지의 가상 계정에서 보시면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보이죠. 끝에. 그죠? 걔가 우리가 봤던 재평가 차익 그예요. 그때 재평가 차손은 제가 없다라고 했잖아.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재평가 차손은 없다라고 했죠. 얘는 취득 장부 금액보다 위에서만 증가시켰다가 얘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지 손해봤다고 표현하는 게 없었잖아. 그 아래는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가상 계정에만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애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그 앞에 보시면 해외사업 환산손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한마디로 다 평가하고 환산만 하는 게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파생상품 평가가 아니고 파생상품 위험회피 평가손익이에요. 계정 과목 이름이 정말 이상한 애죠. 그죠? 해외사업 환산손익도 환율의 차이에 따라서 해외사업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로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럼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본 이야기하는데 자본은 두 가지만 알면 분류 찾는 건 다 찾을 수 있어요. 한 개가 추감자 이익 본고는 자본 능력은, 평가나 환산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그러면 얘네들만 알면 거기서 냄새가 이 둘 중 한 개는 나요. 그러면 분류 틀린 애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제가 회사 환산 손익하고 파생상품 위험회피 그 환산 평가 손익은 왜 이야기하냐면 얘는 중급 회계예요. 그리고 파생상품은 중급 회계가 아니고 고급 회계예요. 우리 볼 일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나와요. 근데 나온 적이 있다면 이론 시험에 다음 자본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하면서 자본 물어봤는데 자본의 평가 환산이 적힌 애가 3개면 걔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구나. 자본 이야기하는데 평가하고 환산이 나올 일이 없어요. 얘네들 빼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85페이지에 이익잉여금을 보면, 자, 이익잉여금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돈을 번 거고, 자, 우리 자본 재무상태표에서는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둘이를 구분해서 보여줘라. 얘는 지금 주식 발행하거나 아니면 감자 소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식 가지고 하면서 이익 본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뜨겠죠. 그런데 잉여금을 같이 합치면 당연히 주주들은 잉여금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배당받을 거니까. 그런데 내가 경영 실적이 안 좋으면 주식 발행해 버리면 전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구분을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스피커 뻑뻑 소리 나는 건 어디선가? 끝나고 집에 가나 봐요. 불 켜면 띡띡 전기가 통하는지 스피커 소리가 나요. 자, 이렇게 두 개였는데 얘는 이 앞에 제가 미실현 손익이래 손익이라고 했고, 자, 그럼 이익잉여금에서 우리가 법정적립금, 그 대다수분들이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법정적립금 개정 과목으로는 이익준비금이 있는데 이 이익준비금은 우리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금전 배당의 최소 10분의 1을
적립하라는 게 상법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법에서. 그럼 상법상 최소화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제가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했죠. 그냥 현금 배당의 10%다라고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자, 이건 지금 저와 같이 내일 볼 건데 이제 주주총회하면서 결의하는 날 아무 말 없어도 현금 배당한다면 10%를 알아서 적립할 거예요. 이 계정 과목으로, 이익준비금으로 현금 배당하기로 결의만 하면 무조건 할 거고, 이 현금 배당이라는 건 정기 배당이든 중간 배당이든 전체 우리가 기준 배당 실시하는 거에 대한 이번 돈 번 거에 대해서 배당 실시하는 거에 10%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중에서 법원인가 받아서 기중에 한 번은 중간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중간 배당하고 정기 배당 때 안 한다면 이익준비금 적립 안 하느냐? 그러면 전부 다 편법으로 적립 안 하려고 중간 배당 해버리지, 정기 배당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전부 다 합쳐서 우리 근전 배당의 10%를 적립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타 법정 적립금하고 그리고 임의 적립금이 있는데, 자, 기타 법정 적립금은 제가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분류가 있구나. 근데 얘는 상법 외 법이 정하고 있는 적립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법 외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립금을 기타 법정 적립금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공부할 일은 없어요. 우리 지금 시험 챕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일 없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대놓고 알려줄 거예요. 왜 적립하라고. 그러면 반대 개정만 알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임의적립금은 정말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빚이 있는지 공장을 설립하고 싶은지 뭔지 어떻게 알아? 내용상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재무제표로도 알 수 없어요. 그건 주주들끼리 생각인 거예요. 임의적립금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돈 모아둡시다예요. 사업장을 위해서 돈 모아둡시다. 지금 돈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적립 모아둡시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 아닌데 용어만 그냥 표현하면 이런 거구나라고 보는 게, 우리가 빚 갚으려고 돈 모아둡시다가 감채적립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장이나 뭐 이런 거 설립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본사나 지점을 확장하려고 돈 좀 모아두는 거 있죠. 그런 걸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 그래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글자는 계정 과목이고 자본이니까 전부 다 300번대에 있는 거예요. 분류는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는 자본에서 다 300번대의 계정 과목들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은 이런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분류가 있는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올해 일어난다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19년 12월 31일 이야기예요. 그거 가지고 올해 2월 달이나 3월 달에 주주총회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정 과목으로 2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쓸 거예요. 2020년 뭐 예를 들면 2월 28일경.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감을 하면서 넘기면 계정 과목이 컴퓨터가 알아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줘요. 우리 전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결산자료 입력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 열었다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열었다가 전표 추가하잖아요. 전표 추가 누르면 얘 이름 바꿔줘요. 그러면 내년에는 얘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총회 할 때 이제 이거 가지고 배당을 할 거예요. 배당. 그래서 얘가 우리 결의일날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걸로 결의라는 건 주주총회. 이 돈 가지고 배당할 거라는 거예요. 배당이든 뭐든. 지금 얘는 자본이니까 자기 자리가 대면에 있겠죠. 대면에 있던 걸 이제 배당하는 만큼 내 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차변으로 오면서 대변의 배당, 현금 배당이든 주식 배당이든 아니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든 사업장 적립금을 적립하든 이거 가지고 해요. 얘가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 가지고 배당할 거니까 얘가 배당 가능 이익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 이익잉여 처분 순서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는데 이론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 게 87페이지에 알고 갑시다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여기 알고 갑시다에 보면 결손금의 처리 보존 순서라고 적혀 있죠. 결손금이라는 건 이익 남으면 이익잉여금, 돈 벌면 당기순이익,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면 당기순손실. 그럼 그게 전체적으로 결손을 봤다는 건 손해본 거예요. 그러면 손해본 거는 이익 본 돈으로 채워 넣겠죠. 우리는 이익 본 돈으로 채워 넣을 거예요. 손해보면. 그럼 손해본 거 채워 넣을 때 당연히 이익잉여금으로 먼저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2월 이익잉여금으로 결손금을 보존할 거예요. 결손금을 채워 넣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 할 게 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애를 먼저 적립하는 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임의 적립금. 지금 손해 봤는데 무슨 사업장 적립금이야. 뭐 빚값에 지금 손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끌어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 법정 적립금. 상법 외 나머지 법에 있는 거 끌어 쓰고 다음 이제 우리 만약에 대비해서 모아뒀던 최후의 보루 법이 정하고 있던 얘 이익잉여금을 끌어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개정 과목이 뭐뭐 있었죠? 주감자 이익본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자, 당연히 결손금은 2월 결손금은 우리 이익잉여금으로 얘를 먼저 보존하는 거예요. 그다음 사실 일반적으로 결손금이 나게 되면 대표이사가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이자 내야 된다 생각해서 앞글자를 따면 임기이자라고 되죠. 임의적립금, 기타보전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근데 전에 제가 임기이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시험 문제에서 자본잉여금이 안 나오고 마지막에 주식발행 초과금이라 써놨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걸로 보시더라고요. 주식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이죠. 그래서 그때 임기이자가 없대. 봤더니 나는 있어. 그게 우리 결손금 보존하는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내일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주총회 결의해 가지고 이제 주식 발행하고 주주총회 결의하고 배당하는 회사 그 주식을 사서 결의일날 그리고 배당을 받는 회사 입장. 그래서 이제 양쪽을 좀 보고 그리고 우리 수익 비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오류 수정이나 정책한 후에 즐거운 컴퓨터 시간을 가질게요. 분기 연습하면 시험 잘 가겠죠, 그죠? 지금 재미없는 거 끝났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재미있는 부가가치세 하면 부가가치세 이후에는 이제 매매추 전표하고 부속 서류는 이론하고 실기하고 이론하고 실기하고 그러면 하루하루가 엄청 잘 갈 거예요, 그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